안녕하세요 여러분, 왕쌤입니다. 오늘은 수열에서 부분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부분합이 뭐냐면, 부분합이라는 건 수열에서 일부분만 잘라서 그 수들을 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열이 이렇게 쫙 있는데, 수열이 이렇게 있을 때 앞에 3개 더하고, 그 다음 3개 더하고, 그 다음 3개 더하고, 또 그 다음 3개 더하고, 뭐 이렇게 같은 개수씩 잘라서 더한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문제 나오니까 이제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부분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부분합, 즉 3개씩 더해서 또는 뭐 4개씩 더한, 어쨌든 같은 개수씩만큼 더한 이 합들을 쭉 나열했을 때 이 부분합을 수열로 생각하면 이 부분합도 원래 수열이랑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3개씩 더한 또는 뭐 4개씩 더한 같은 개수만큼 잘라서 더한 그 값들도 등차 수열이고, 원래 수열이 등비 수열이면 그 값들도 등비 수열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 원래 수열이 등차나 등비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막연하게 3개고 그 다음엔 4개고 그 다음엔 5개고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해요? 역시나 그런 건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건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런 건 혹시나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는 그런 게 아마 있겠죠. 지금은 같은 개수만큼 잘라서 더한 것들만 살펴볼 텐데, 일단 등차 수열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방금 전에 제가 부분합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합의 성질이 원래 수열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일단 등차 수열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4개씩 잘라서 더한 부분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4개씩 잘라서 했다고 하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5항, 6항, 7항, 8항, 90, 11, 12항 이렇게 있겠죠. 4개씩 잘라서 더하면 이걸 이제 세로로 더했다는 얘기예요. 세로로 더하면 뭐 4a 더하기 6d인가요? 그렇게 나올 텐데, 그게 그렇게 계산을 하지 말고 이렇게 봅시다. 이거랑 이거의 차이는 4d만큼 더한 거예요. 그쵸? 이거랑 이것도 4d만큼 더. 얘도 더하기 4d. 얘도 더하기 4d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갈 때 총 16d만큼 더했겠죠. 맞죠? 4d가 4개니까. 이쪽도 보면 5번째 항에서 9번째 항으로 갈 때 마찬가지로 4d만큼 더했죠. 똑같죠? 4D, 4D, 4D 다 4D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도 16D만큼 더해서 갔겠죠. 여기도 16D, 여기도 16D니까 이거 4개 합, 이거 4개 합, 이거 4개 합이 등차 수열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써놓고 해보시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각자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댓글로 말씀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게 4개가 아니면 5개면 어떻게 될까요? 5개면 OD 차이가 나겠죠. 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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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가 5줄이에요. 그쵸? OD가 5줄이니까 25D가 되겠죠. 만약에 9개면 9개씩 더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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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D 해서 9D가 9줄이 있겠죠. 그러면 99, 81, 81D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눈치채셨죠? 부분합의 공차는 n개씩 잘라서 더한 그 부분합들의 공차는 n제곱 d가 되겠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n제곱 d만큼 항상 더한 게 공차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문제를 몇 개 보면서 이제 다시 또 말씀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를 잠깐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S10. S10이 뭔지 알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거예요. S10이 120이고 S20이 440일 때 1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다 더하면 얼마냐? 그리고 이 수열의 원래 수열의 공차가 얼마냐라는 문제예요. 처음에 10개 이만큼 있다고 하고, 그 다음 10개 이만큼, 그 다음 10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A30이 되고, 여기가 A1부터 A10까지고,
11번장부터 20번장, 21번장부터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거가 120이래요. 120. 그리고 S20이 440이래요. 그럼 얘가 440이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440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40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120이니까 여기는 440에서 120을 빼면 320이죠. 그쵸? 네. 오케이? 처음 10개는 120, 그 다음 10개는 320이 된 거예요. 이 공차가 얼마야? 200이죠. 네. 그럼 여기도 공차가 200이 돼서 21번장부터 30번장까지의 합은 320에서 220을 넣으면 520이 되겠죠. 그쵸? 네. 네.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11번장부터 30번장이라는 거는 이 부분이죠? 요거 두 개 더하라는 얘기니까 이 두 개 더하면 840. 840이겠네요. 840. 840. 그죠? 그리고 이 수열의 원래 수열의 공차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10개씩 잘라서 더하면 이 공차, 부분합의 공차가 n제곱 d인데 이 문제에서는 n이 10인 거죠. 10개씩 잘랐으니까 10의 제곱 d, 즉 100d이죠. 100d. 이 100d가 지금 200인 거니까 d가 2가 되겠죠. 2. d가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열, 원래 수열의 공차는 2가 됐던 거죠. 됐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이거를 열심히 식을 세워서 등차수열 합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면 아마 식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식적으로 해놓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죠.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100,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400이래요. 그러면 아까처럼 처음 5개가 100이에요. 그 다음 5개는 400이 아니라 더해서 400이 나와야 되니까 이건 300이겠죠. 여기는 A1부터 A5까지고 여기는 A6부터 A10까지겠죠. 그러면 얘는 공차부터 구합시다. 공차. 이 공차가 200이죠. 방금 전이랑 비슷하네요. 똑같네요. 이 공차가 200인데 얘는 5개씩 더한 부분합의 공차예요. 5개씩이니까 5의 제곱 d죠. 즉 25d가 200이니까 d가 얼마다? d가 8인 거죠. 8. 그러니까 이 원래 수열의 공차는 8인 거예요. 원래 수열의 공차는 8.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까요? 얘를 가져와 봅시다. 얘를 가져와 보면 A1, A2, A3, 그다음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다 100이래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강의 올려드린 거 있죠? 등차 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개수예요. 그렇죠? 평균 곱하기 개수. 근데 5개예요. 5개인데 총합이 100이라 그랬죠? 이게 지금 100인 거예요. 개수가 5개인데 100이니까 평균이 20이죠. 20. 즉 가운데 수가 20이라는 거예요. 20. 이거 두 개 더하면 40인 거예요. 이게 20이고. 근데 지금 이 수열에 공차가 8이라 그랬잖아요. 공차가 8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20에서 8을 뺀 12고 얘는 얼마예요? 12에서 8을 뺀 4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4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이 4. 간단하게 끝났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굉장히 문제가 쉬워지지, 이거를 등차수열 합공식으로 해서 A를 구하고 D를 구하면 물론 풀 수는 있죠. 연립방식 열심히 풀면 돼요. 근데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깔끔하고 좀 괜찮은 풀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면 S2가 마이너스 10이래요.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고 S6이 3이래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부분합은 같은 개수만큼 이렇게 잘라서 더해야 되는데 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지금 마이너스 12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3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다음에 4개, 이 다음 4개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걱정하지 마시고
이 4는 4개는 어차피 2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2개씩 잘라서 보는 거죠. 이거 2개랑 이거 2개 이렇게 잘라서 봅시다. 그러면 부분합은 숫자가 3개예요. 요거 3개 더해서 이거 3개 더해서 3이래요. 그쵸? 등차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개수예요. 평균 곱하기 개수. 평균은 가운데 항이랑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가운데 항이랑 같은 말이에요. 개수가 3개인데 3이면 가운데가 평균이니까 이게 1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평균 곱하기 개수가 현재 3이고 개수가 3이니까 평균이 1이겠죠. 평균이 1이라는 얘기는 이 평균은 가운데 항이랑 같은 말이니까 3개 중에 가운데는 이 가운데예요. 얘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럼 끝났죠? 이게 마이너스 10이고 이게 1이니까 이 공차가 얼마죠? 더하기 13이네요. 그쵸? 네. 그러면 요 5번째 항과 6번째 항 더한 건 여기다 13만 더하면 되니까 얘는 14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2개씩 잘라서 더하면 그 공차가 13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냐면 7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즉 이 뒤에 있는 거 6개를 더하래요. 이 뒤에 6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이제 2개씩 잘라서 이제 계산해 봐야죠. 2개씩 잘라서 계산해 보면 계속 13씩 더해보죠. CF 13 더하면 27, 13 더하면 40, 13 더하면 근데 굳이 여기 안 구해도 되죠. 왜냐하면 이거 3개 합은 이거 곱하기 3이겠죠. 네. 평균 곱하기 개수 하나, 둘, 3개. 오케이? 네. 그래서 120이 되죠. 네. 실제로 얘는 얼마예요? 13 더하면 53이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120이 맞죠? 53 더하기 27이 80이니까 80 더하기 40, 120. 오케이?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분함에 관련된 문제 중에 그나마 조금 변칙인 그런 문제도 있고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오늘은 부분합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개념은 뭐 그렇게 썩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계산도 굉장히 깔끔하게 간단하게 나오는 계산들이라서 핵심 정리할 게 뭐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등차 수열의 부분합도 등차 수열이고 그리고 등비 수열의 부분합도 등비 수열이 되는 거예요. 오늘 문제 풀어드린 거는 등차 수열밖에 안 했는데 등비 수열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동안에 이제 좀 열심히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 많이 풀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각자 연습을 많이 해 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내용이나 좀 건의사항 같은 거 그런 거는 댓글이나 카페에 오셔서 올려주시면 제가 적극 참고해서 다시 앞으로 동영상 찍을 때 참고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여러분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